있습니다. 임플란트.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이가 부러지거나 하면 뭐 보통 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를 하고 있지만요.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의 임플란트 케이스가 더 많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노인 환자가 임플란트에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나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받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받고 나서도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함께 해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인석 원장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는 이제 어르신들, 노년층들의 임플란트 관리법에 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되고, 그렇죠. 뭐 당뇨, 고혈압, 전신질환 한두 개쯤은 꼭 앓게 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네. 그 입마름도 입마름.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심해질 수도 있죠. 맞아요. 하지만 또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치아까지 빠져서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런 질환이 있으면 선뜻 바로 좀 시술 받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혹시 임플란트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스러울 수는 없죠. 자, 원장님,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노년층 환자분들 수술해보면 네. 그 보험 나이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가 두 개 네. 적용돼서 때문인지 몰라도 주로 70대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80대 분들도 있고요. 네. 드물게는 90대까지도 있습니다. 오. 물론 어르신이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참 잘 견디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의학기술의 발전도 있었지만 신체적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년층의 경우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네. 우리가 이제 당뇨라든가 고혈압, 심장질환 등 다양한 전신적 질환을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행히도 현재 의학기술은 이러한 질병이 있어도 현재 주치의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네. 임플란트 수술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아까 잠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저기 성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병, 어떻게 그렇죠. 보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어떤 질환들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네, 먼저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감염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 전에 먼저 술전 항생제를 투여하고 레이저나 무절개 등을 이용한 최소 절개 수술을 해야 수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고혈압 등의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출혈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계통의 항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최소 3일 전부터는 끊고 레이저나 무절개를 사용해서 최소 출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사례 준비해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78세 여자 환자분으로 위절제술을 2번이나 받으시고 항혈액 응고제도 드시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존의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이 부분 틀니의 지대치가 흔들리고 아파서 식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내원하셨습니다. 2번의 위절제술로 소화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렇게 틀니마저 망가져서 식사가 곤란한 지경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CT를 통한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의 임플란트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식립한 후 당일에 바로 식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즉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신적으로 약하지만 그 환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 계획과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이와 같이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굉장히 네.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이신데 굉장히 치료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어떤 절개를 조금 하셨다 그런 의미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그런 보법에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가요? 혈압이 높은 분들도 되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임플란트 시술 받으실 수가 있나요? 네.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수술 후에 출혈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잇몸을 이전 통법대로 많이 열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이 상당히 많이 해서 수루 출혈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최소 출혈로 레이저를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또는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해서 무절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전신적으로는 약하지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그렇죠. 통해서 뭐 걱정 없이 큰 위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네, 그냥 한 방에 맞아요. 다 간다는 게. 네, 그래도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잇몸뼈도 약해져 있으니까 수술을 하면서 젊은 층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원장님 실제로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인 경우가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네. 대체로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수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치아 상실로 인해 치조골도 또한 많이 심하게 소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뼈 이식과 같은 복잡한 수술이 요구되는데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먼저 CT 분석과 컴퓨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시 레이저를 이용하는 등 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실제 수술은 최소 시간에 최소 출혈로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어르신들은 당일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수술 후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64세의 남성분으로 틀니가 불편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전신적으로는 항혈액 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셨고 임플란트 수술 후 바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강 상태는 상악은 무치악 상태이나 하악은 치아가 모두 있는 상태로 보여 CT를 이용한 정밀 분석 결과 환자분의 희망대로 즉시 기능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 절개, 최소 출혈 기법을 이용하여 한 번에 1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환자분의 희망대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신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회복시킨 케이스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오른쪽에 저기 치아가 다 들어갔어요. 네네. 저 없던 치아가 맞아요. 다 생겼는데 그럼 저게 네. 지금 수술 후에 직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에 몇 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 번에 식립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그 사랑니를 제외하고 네. 건강한 성인에는 총 상하악에 14개씩 28개의 치아가 있는데요. 네. 예. 물론 28개 다 심게 된다면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네. 그렇게 아, 하는 거는 예. 조금 무리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보통 한 20개에서 24개 정도, 위에 10개에서 12개 정도씩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면은 네. 크게 무리 없이 임시치아를 바로 쓸 수 있는 로딩력을 버티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또 이렇게 임시치아를 바로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임시치아를 올리면 어떻게 그걸 갖고 식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가요? 네, 기존 틀니보다는 저장력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식사는 가능하시지만 너무 무리하게 단단한 음식을 씹게 되면은 턱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턱 근육을 너무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턱 관절이나 턱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유동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단계별로 올려가서 쓴다면 임시치아를 잘 적응하시고 잘 쓰시게 됩니다. 이게 뭐 치료 받자마자 또 무리하게 그렇죠. 딱딱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치아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또 네.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한번 직접 치료하신 사례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이번 사례는 치아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아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50세 남자분으로 1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다 빼고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고 계시고 심장 스텐트 삽입으로 아스피린도 복용 중이라고 하셔서 출혈과 수루 감염의 두 가지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본원에서 시행 중인 특수 가이드펜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절개 시술법으로 상악, 하악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절개로 진행되다 보니 수술 후에 출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루 부종이라던가 수루 출혈도 거의 없으시고 수루 통증도 거의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무절개로. 것처럼 뭐 이 몸을 조금 덜 열어서 네. 훨씬 더 환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쉽게 회복도 좀 빨리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그렇게 같아요. 시술 받을 수 있게 시술하셨다는 얘기인데요. 네. 아까 근데 여러 가지 약을 얘기해 주셨어요. 뭐 면역 억제제, 그다음에 아스피린. 네. 과연 그럼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네. 약을 끊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되는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나요? 네, 약을 함부로 끊으면 더 큰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치의와 꼭 상의가 한 후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중단할 수 없다면 그에 맞게 최소 출혈이라든가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으로 치료 계획을 같이 세워야지 앞으로 크게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복용하고 있는 약도 그냥 중단할 그쵸.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조절을 좀 그러니까 해야겠네요. 굉장히 좀 협진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어떤 맞아요. 내과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치과 선생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또 협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임시치아를 보여주셨어요. 임시치아,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럼 이런 치아들은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나요? 직접 뭐 당일날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식립 직후에 그 네. 부분을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러버 인상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교합기상에 우리가 이제 교합 배열을 해서 임시치아를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게 네. 이제 기존 예전부터 하던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구강 스캔을 하게 됩니다. 구강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스캔 구강 환경 이미지가 컴퓨터로 그대로 재현이 되면서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임시치아 모형도 디자인을 하면서 그걸 이제 3D 프린트 같은 걸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상을 똑같이 러버로 떠서 석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교합기에 붙이고 그 석고 모델을 스캔을 떠서 컴퓨터에 옮겨서 이 구강을 스캔한 거를 이제 석고를 스캔해서 다시 이제 컴퓨터로 해서 디지털화, 반디지털화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고 자료에 치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본다고 컴퓨터로 치면 디지털을 해서 만들죠.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했던 대로 러버 인상을 그대로 힘들게 뜨고 만들어 나오나 그 러버 인상을 뜨고 기공실 스캔을 떠서 다시 스캔 이미지 컴퓨터로 출력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네. 우리 무한리필 좋아하시잖아요. 예. 처음 했던 러버 인프로에서 만든 그 임시치아는 혹시나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임시치아는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당분간은 그걸 만드는 동안 며칠간은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방법, 인상을 같은 떴지만 네. 디지털화를 시켜놓으면 무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3D 프린트로 예전의 기록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깨지더라도 또 당일에 바로 출력하면 3, 40분이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 더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런 임시치아는 얼마나 어느 기간 정도 착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달라요? 골질이나 이렇게 다른데 네. 보통은 3, 4개월에서 많게는 한 6개월까지는 착용하는데요. 네. 먼저 환자분이 괜찮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턱 근육에 무리가 가면 턱 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턱 관절이 좀 편해지고 환자도 높이도 이 정도가 제일 본인한테 맞는 예전의 높이를 찾아간 것 같고 뭔가 잘 씹히고 전혀 무리가 없을 때 그쯤 해서 이제 임시치아를 다시 최종 보철물로 최종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임시치아가 깨진다는 얘기도 잠깐 예.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임시치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 임시치아로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저작 기능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보통 자연치아에 했던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네, 틀니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단한 걸 씹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강도 차이 때문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임시치아를 여러 가지 3D 프린터나 디지털 이런 걸 설명해 주는데요. 과연 그럼 디지털 임플란트네요, 완전히. 그럼 이 디지털 임플란트 또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인데요. 네. 먼저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시면 환자분의 구강을 스캔하고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CT 이미지와 스캔 이미지를 정합해서 치조골의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한 대로 가이드 시스템으로 그 드릴 구멍이 형성됩니다. 그거를 환자 구강에 장착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컴퓨터 상에서 재현한 그 시뮬레이션한 그대로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도 이쁘게 나오고 더군다나 그 위치에서 맞게끔 식립되기 때문에 미리 임시
치아를 제작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치아 제작 기간도 짧아지고 약간의 좀만 손만 보면 바로 식립하고 끼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연세 드신 분들은 디지털 임플란트도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된다고 맞아요. 얘기해 주셨어요. 네, 뭐 전신 질환이 있더라도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했던 사례들을 지금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우리 그렇죠. 전신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실 텐데, 원장님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한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앞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아마도 지금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오래 생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 치과를 가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지금보다 연세가 10에서 20세 정도가 더 많으실 텐데 그렇죠. 상당히 수술 받기에 기력도 떨어지고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사례를 들었던 환자분들도 치료 당시의 연세는 비록 64세였고 항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것 외에는 건강상에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무치아긴 상하게 우리가 14개의 치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식립했고 그 환자의 경우는 12개를 식립했는데 앞으로 이 환자분께서 10년, 20년 정도 사용 도중에 혹시 네. 임플란트가 영구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한두 개씩, 서너 개씩은 탈이 네.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3, 4개 임플란트 정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 수술 없이 남아있는 잔존 뭐 8개에서 9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면 환자분들도 그때 수술을 안 받아서 훨씬 편하시고 그럴 것 또 같아요. 바로 보철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생활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12개의 충분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가 처음부터 바로 평생 임플란트 개념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한 경우입니다. 네, 평생 임플란트 개념으로 치료 계획을 잡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리하면 이 임플란트를 한번 시술 받으면 뭐 짧게 뭐 네.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연세 드신 분들 요새는 막 굉장히 오래 맞아요. 뭐 장수하는 시대가 네. 돼서 20년, 30년을 써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네. 임플란트 심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비용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도 시간도 해서 수술도 드리고.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임플란트 치료했는데요. 과연 그럼 이 임플란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들이 안 일어날까요? 아까도 잠깐 뭐 임플란트 상술한다는 얘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치과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치과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충치 그리고 우측 사진과 같이 잇몸이 붓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잇몸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충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우리가 잇몸뼈에 식립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치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잇몸병은 자연치와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먼저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치은에서는 이렇게 치은 열구라는 해당되는 0.5에서 2mm 정도의 작은 치은 열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주변으로 세균이 모이게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으면 이제 치은 포켓이라고 해서 이제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세균 포켓이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음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균이 많아지게 되면 치조골이 녹아 없어지게 되고 결국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게 됩니다. 임플란트도 이와 같이 잇몸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잇몸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치아 문제 충치부터 잇몸 문제, 잇몸 그렇죠. 관리를 네.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네. 치아가 관리가 안 돼서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 하신 분이 만약에 관리를 안 한다면 또 치주병이 생기는 것 같은 똑같은 또 반복이 되는 반복이 거죠. 되는 거죠, 결국은요. 네, 아니 그럼 관리를 도대체 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그렇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키면 좋다. 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네. 하루에 3번, 333. 네. 하루 3번 식사 3분 이내에 3분 이상씩 이렇게 양치질을 꼬박꼬박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 물론 혼자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네. 반드시 병원 관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혹시 임플란트 주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에 발견을 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물론 집에서 혼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혼자 집에서 잘 관리를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씩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골 상태 이상 유무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보철물이 파절되었는지 또는 이렇게 나사가 풀렸는지 또는 나사 구멍이 노출되었는지 등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하게 되면 조기에 치료를 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 치료를 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 치아든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의사, 병원, 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임플란트 기술이라면 충분히 건강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 건강을 되찾아줬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관리 신경 써야 네.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강용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강용품, 임플란트 하시는 네. 분들이 구강 관리하기 위한 구강용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특히 음식물이 잘 끼게 됩니다. 아, 그거는 네. 구조적으로 자연 치아 같은 경우는 뿌리가 밑에가 훨씬 크고 그 뿌리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만큼의 머리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예, 예. 하지만 임플란트는 작은 원기둥 위에 그 비슷한 사이즈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크라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사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음식물이 잘 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치간 칫솔 같은 거, 치간 칫솔이나 치실 이런 걸 반드시 사용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유가 되신다면 오토픽 같은 구강 청결제를 구강 위생용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치간 칫솔, 그 다음에 치실, 네. 그 다음에 아까 워터픽이라고 얘기했는데 워터픽, 약간 네. 물이 나가는 물총 같은 물이요? 거. 예, 예. 오. 그래서 잇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마사지도 해주면서 자극하는 아마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원장님과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고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보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뭐 주제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 이야기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원장님. 그러네요. 처음에 네. 일단 어떻게 하면 빨리 임플란트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네. 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설명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전신 질환이 있는 어르신분들도 네. 임플란트 수술 고민 없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래도 무엇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강 건강을 망치지 말고 좀 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치아 네. 하나 잊어버리니까 네. 임플란트가 아니라 결국 교정 치료도 교정 바로 치료.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임상적으로 봤어요. 그럼 원장님 저처럼 좀 젊은 연령대들은 지금부터 네. 구강 건강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내가 거. 치아가 시리다. 네. 사실 이게 몸살이나 감기 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네. 내가 치아가 시리다 이러면 어. 조금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리다. 그럼 혹시 원장님 치아를 이빨을 닦다가 네, 뭐 네. 피가 나온다던가 이러한 뭐 특별한 변화가 생겨도 네. 이게 그냥 냅둘 문제가 아닌 건가요, 아니죠. 원장님? 그 피가 난다는 거는 네. 이미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염증요. 예, 오. 시리다, 피가 난다. 피가 난다.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면 또 치아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럴 때는 꼭 정기적으로 치과 건강 검진을 위해서 치과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건강 스페셜도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봤는데요. 저희가 네. 다음 주부터는 8시가 아니라 30분 먼저 예, 여러분들께 7시 인사드릴 반. 예정이죠. 네. 자, 7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주제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